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괴산에 있는 여우숲 숲학교 오래된 미래 교장이고 자연스러운 삶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규입니다. 20대까지의 교육이 주로 생존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20대 이후의 삶은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공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은 생존을 위한 공부만 제대로 하면 아이들이 인생을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삶을 위한 공부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삶을 감당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으며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가, 자기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부모는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그리고 교육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은 시대의 산물이고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좀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시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 싶고, 우리가 도대체 배우는 건 무엇을 통해 배우는가. 20대 중반까지 공부는 대부분 그때까지 죽으라고 공부하죠. 뭘 위한 공부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을 위한 공부입니다. 더 확실한 생존을 하기 위해 공부하죠. 그리고 확실하게 생존하면 인생이 좋아지는 거라고. 우리 무의식은 그렇게 그 사상을 인스톨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은 괜찮으세요?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해서 살아보니 삶이 공부한 것만으로 감당이 돼요? 안 되죠. 20대 중반 이후의 공부는 무슨 공부해야 하냐면 온전한 삶을 위한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 반쪽짜리 삶을 위한 공부를 했다고요. 온전한 삶이 아닌 그저 확실한 생존이 삶을 보장할 거라고 하는 공부를 해왔다. 감탄도 빼앗기고 자기도 사랑할 수 없고 타인마저 사랑할 수 없는, 타인은 경쟁자고 심하면 적이고 가해자고.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온전한 삶을 위한 공부를 우리 교육이 안 하고 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나요? 흔들리지 말라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이겨야 한다고, 지지 말라고. 다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안 흔들렸어요. 강아지 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자연을 보면 이 놀라운 지혜가 다 보여요. 강아지 풀이 바람에 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이기는 방법이 풀에 녹는 거예요. 나무가 비바람에 지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자기를 키우게 만드는 방법이 비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걸 배우지 못한 나무와 풀들은 전부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왜 아이들을 강해지라고만 가르쳐요? 덜어 지고, 덜어 흔들리고, 덜어 울부짖으며 사는 게 인생이라고 왜 가르치지 않아요? 철학이 부재해서 그래요. 삶의 철학이 없어서 우리 사회가 대학이 철학과를 다 없애가고 있어요, 지금. 왜? 강해지는데 철학은 필요 없다고. 돈은 안 되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실용이 없다고. 네, 철학 이야기부터 좀 하죠. 제가 50이 넘어 어느 날 철학을 확 깨게 됐습니다. 아, 철학이 이거구나. 철학이 내 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베이스에 뭐가 깔려있냐면 논리가 있습니다. 철학과는 논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철학과 출신들이 그 법학전문대학원에 많이 간답니다. 법이 논리라서요. 논리적이지 않으면, 논리 정합성이 없으면 철학이 될 수 없는 거죠.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의 두 번째 덩어리가 뭐냐면 코비드-19,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야, 그 재난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재난 뒤에 발생하는, 파생하는 우리 삶을 무엇으로 볼래? 이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 관점이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논리는 베이스, 그리고 관점은 출발. 아이는 뭐지? 아이가 뭐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학교는 뭐야? 내 직장은 도대체 뭐지? 이게 철학이 있는 삶입니다. 무의식에선 이걸 어떻게든 처리를 말끔히 못했지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이 관점이 서면 그 다음부터 그것에 따른 규범과 기준이 생겨나게 됩니다. 돈이 뭐죠? 돈, 만능이야 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죠. 주변에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돈을 위해 영혼도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 윤리와 규범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생겨나냐면 그에 따라 행동하는 실천론이 생겨납니다. 이 철학은 내 덩어리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인식론, 니코마스의 윤리학, 니체적 실천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코끼리의 뒷다리만 맨날 만지다가 이걸 조망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철학 관점에서 시작하고 모두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전주가 바라보는 이 재난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저는 검색하며 그걸 봤어요.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철학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삶이 머물 차원이 달라져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머물게 되는 차원이 있어요. 아까 제가 공부가 20대 중반까지는 무슨 공부? 생존 공부. 생존을 위한 공부가.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공부가 무슨 공부냐면 온전한 삶을 위한 공부라고 얘기했죠. 온전한 삶.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들에게는 이 공부도 필요하고 이 공부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공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좋은 삶을 살려면 생존 공부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생존 공부 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4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암기, 해석, 유추, 분석. 시험은 딱 이 4개만 묻습니다. 이 외의 걸 묻지 않습니다. 출제를 해보면 압니다. 4개만 묻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 이제 이게 생존 공부예요. 온전한 삶을 위한 얘기 해봐 드릴게요. 우리 삶이 염전이라고 비유해보죠. 바닷물을 가두고 썰어지를 합니다. 휘발할 것들을 다 휘발시키고 마침내 얻게 되는 알갱이가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부르는 알갱이죠? 소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염전 같은 거라면 그래서 우리의 삶도 다 썰어질하고 나면 휘발할 거 휘발하고 삶의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남는 결정체, 즉 우리 삶에 소금이 있다면 그건 뭐일 것 같습니까? 마지막까지 남는 건 기억입니다. 기억에 3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기억이 덤덤한 기억입니다. 덤덤한 기억. 두 번째 종류의 기억이 아픈 기억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기억이 뭐냐?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자, 덤덤한 기억이 뭔가 제가 바로 증명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르네상스에 대해 각각 정리하고 그 역사적 상관성을 기술해봐요. 정상이에요, 정상. 이과 나오신 분에게 제가 다른 거 바로 물어봐 드려서 똑같이 우리가 죽자하고 외웠던 그 기억은 무슨 기억? 덤덤한, 휘발한 기억이에요. 뭘로 만든 기억? 머리로 만든 기억. 머리로 만드는 모든 기억은 휘발할 가능성이 커요. 우리에게 소금처럼 남는 기억은 뭐다? 그것은 몸으로 경험해낸 기억이에요. 몸으로 경험해내는 좋은 삶은 아름다운 삶의 기억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과 여러분이 이것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좋은 삶이에요. 삶에도 차원이 있다. 4개의 차원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생존이라고 하는 차원이다. 살아남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다. 삶의 또 다른 차원이 있으니 그것은 숭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의 마지막 차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차원이 있으니 그것은 초월을 향해 나아가보는 겁니다. 인간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4개의 차원이 있다고 저는 얘기했고 좋은 삶은
더 넓은, 더 많은 차원에 머물 수 있을 때 좋은 삶이 된다. 생존에만 갇혀 있을 때 삶은 좋아지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살아남는 것만이 좋은 것이다라고 가르쳐서는 그 아이가 생존 공부는 될런지 몰라도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다. 이제 철학 얘기 충분히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정말 중요해요. 이거 철학만 제대로 잡아놔도 그 다음은 여러분 공부해 나가면 되거든요. 이제 아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내 아이란 어떤 힘을 가졌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불완전함에 놓여 있는 아이인가. 그 아이가 살아갈 미래의 세상 환경은 어떤 세계인가. 여러분 아이들이 모험이 거세됐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는 건 안 좋은 거라고, 비바람은 피해야 되는 거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모험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기쁨을 주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경험을 해보신 게 가장 최근이 언제입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리면 그걸 대체할 걸 계속 찾아야 돼요. 서민들은 술을 먹고요, 게임을 하고요, 모험을 대체하는 자리예요. 로또를 하고요. 요즘 20대, 30대들이 막 주식판에 뛰어들어요. 그 전광판 HTS를 보고 있으면 살아있는 느낌이 들죠. 우리 안에 생명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잃어버리면 그 모험이 술을 먹는 순간 열리거든요. 걱정 마라, 오늘 내가 다 살겨! 이 평소에 내가 얼마나 연민과 자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은 내가 얘들한테 사주고 싶어.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후회하는 거죠. 자,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을 저는 그래서 뭐라고 보냐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창의력과 상상력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책을 통해 통찰하고 자신의 관점과 정의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이게 창의력과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창의력을 이렇게 정의해요. 보기 밖에서 답을 찾는 능력이다. 또 하나가 돌파력이죠. 돌파력은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죠. 이것은 벽이라고 말할 때 그 벽 너머에 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돌파해낸 애들이 있다고. 히딩크 같은 사람들이에요. 16강은 벽이라고 말할 때 그 너머를 가버렸어요. 이 돌파력이라고 하는 건 창의력과 상상력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면 컨틴전트 해줘야 돼요. 상황 적합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성공하는 삶만 살면 좋은 삶이 될 거라는 무의식을 승인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이 필요하다 이젠. Good life. 좋은 삶은 반짝이는 몸으로 경험해낸 아름다운 삶의 장면들이 정말 켜켜이 쌓여있는 아이들. 이게 좋은 삶이라고. 물리적 생존은 점점 그 비중은 낮아지고요. 인문적 생존의 문제가 높아질 거예요. 인간이 삶을 문제 삼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키르케고르 선생이 말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기쁨의 자리를 찾으려는 본능적 추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모험으로, 창조적 활동으로, 생산적 활동으로. 그걸 바꿔주면 돼요. 그 에너지는 건강한 에너지예요. 그거 기쁨을 추구하겠다는 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울감에 빠져 있어요.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회복하는데 정말 한참 걸려요. 지금 혹시 자녀분들 중에 다른 데에 막 그 정신 팔려 있는 애가 있다? 일단 칭찬해야 돼. 살아있구나 얘가. 그걸 전환해내는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걸로 바꿔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고립과 단절을 해서 널 지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잘 보면 연결하고 개방하고 연결할 때 더 좋은 삶이 돼요. 내 옆자리에 있었던 저 번거롭다고 여겼던 저 인간의 슬픔이 내 슬픔을 닮아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발견했을 때, 저 인간에게도 나와 동일한 상처, 그 크기 정도의 상처가 있음을 헤아리게 됐을 때 따뜻해지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개방이고 연결이에요. 좋은 삶을 산다는 건 겨울이 내 삶에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위대한 사랑을 하는 건 내 사랑에 아픔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마저 품을 수 있는 것이 위대한 사랑이죠. 내 삶의 겨울을 끌어안고 넘어서고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삶이에요.
온전한 삶이란 이 둘의 대극성을, 이 대대성을 온전히 리듬 위에서 마주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바라요. 자, 이제 결론에 대신해서 부모로서 뭘 할 것인가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지원해 줘야 되냐면 아까 말한 통찰력, 즉 창의력과 상상력, 돌파력, 관계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지금까지 낡은 세계로 낡은 관점으로 공부하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를 눈으로 보죠. 그리고 머리로 사고하는 걸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데는 채널이 3개가 더 있어요. 어떤 채널이요? 첫째는 감각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오감각이 다 살아있어요. 시를 쓰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감각이 폐쇄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안이비설신, 불가에서 말하는 개념이죠. 안, 이, 비, 설, 온몸, 신. 거기에 의. 그게 이 의가 이 머리예요. 그거 외에 뭐가 있냐면 가슴이 있어요. 가슴. 또 이 3가지가 다 생겨나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능력 하나가 생기니 그게 바로 직관으로 아는 거예요. 인투이션이라고 영어는 얘기하죠. 단박에 알아채는 능력이 생겨나요. 딱 보고 아는 직관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나면 여기에 하나 더 생기는데 그게 바로 통찰력이에요. 이것은 융의 얘기예요. 통찰은 제 얘기예요. 이 4가지를 베이스로 통찰력이 우리에게 생겨난다. 이런 아이들은 이 역량을 가진 아이들은 자기 세계를 분명하게 열어갈 수 있어요. 인간만 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문이라고요. 시키지 않았는데 what, why, for what 묻는다고요. 그걸 거세당한 우리 왜 그렇다고요? 수동적 삶을 평생 요구받아서 그렇다. 애들의 수동성, 능동성을 빼앗지 마세요.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